근 한 달간 토트넘 뉴스의 오프닝은 이거였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이번 경기 반드시 이겨야 돼요. 뭐 요런 거였는데 오늘의 오프닝은 이렇게 할까 봐요. 토트넘 이번 경기 제발 제 2019년 10월 19일 11시에 있을 와포드전을 앞둔 토트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멘트도 계속 반복인데 끔찍한 경기가 있었죠. 브라이튼 대 참사. 사실 마냥 많이 뛰는 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지만 토트넘은 브라이튼보다 그 경기에서 7.5km를 적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를 가장 화나게 했던 거는 이 토트넘 선수들에게서 에너지를 볼 수 없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일례로 이 압박과 수비 복귀에 있어서 너무 게을렀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약간 의욕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기에 여전히 에릭센은 외부적으로 잡음이 많습니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요 기사인데, 그러니까 찌라시가 압도적인 언론들이에요. 아스와 마르카. 근데 이 두 언론이 동시에 보도가 된다라면은 말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에릭센이 다시금 마드리드의 겨울 시장 메인 후보로 등록이 됐다라는 그런 의견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마드리드가,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죠. 레알 마드리드가 케파를 여름까지 기다렸다가 놓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첼시가 이제 바이아웃을 지르면서 가져갔었었는데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까지 기다리지 않고 겨울에 이 딜을 끝내버리겠다. 뭐 요런 기사가 나오면서 뭐 에릭센이 이에 대해서 뭐 나름 반박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터뷰였거든요. 이적 루머와 현재 퍼포먼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기사는 나에게 영향이 전혀 없으며 유명해질수록 이런 류의 루머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 모르겠어요. 에릭센을 상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스쿼드에서 점점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에릭센의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질설이 빠질 수가 없죠. 거기에 무리뉴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RMC 소속 기자죠. 부합씨가 요런 보도를 했습니다. 무리뉴가 리옹 감독직을 거절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잉글랜드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요런 얘기를 했어요. 출전은 리옹 회장인 올라스 회장의 말을 빌렸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보도의 사람들은 토트넘과 에버튼에게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로셀소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면 영입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 대항전이라는 게 챔스인지 유로파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뭐가 됐든 암튼 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의 뭐 코미디에 가까운 뭐 그런 얘기들도 막 오가고 있고요. 또 또 이런 코미디도 있었습니다. 바로 요건데 그러니까 이제 토트넘이 퍼스트 팀이 콜체스터한테 졌었던
그 끔찍했던 참사를 여러분들 아직 잊지 못하시고 계실 텐데, 토트넘 U21 팀이 그 퍼스트 팀한테 이겼었던 그 콜체스터를 상대로 승리를 했어요. 아, 이런 거는 진짜 누가 그렸니? 진짜 또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극적 반전이 필요한 토트넘이고, 포체티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체티노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쉽고 어쩌면 가장 확실한 수는 선발 라인업 수술인데, 뭐 다빈손 산체스, 뭐 후안 포이스, 델리 알리, 뭐 내부 기자 소스에 의하면 와냐마를 제꼈다는 스킵에 돌아온 로셀소에 곧 등장할 세세뇽까지 그들이 그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팀 뉴스 보고 가시죠. 우선은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셀소와 세세뇽이 풀 트레이닝에 복귀를 했어요. 그렇지만 포체티노는 이 둘이 스쿼드에 포함될 만한 핏은 아니라고 전함과 동시에 그들보다 앞선 선수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제껴야 할 선수가 많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컨퍼런스를 했고요. 특히 세세뇽 같은 경우에는 핏을 올리기 위해서 U23, 그러니까 리저브 팀이죠. U23에서 2경기 정도 경기를 소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문제는 에릭센인데, 그러니까 뭐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에릭센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덴마크 대표로서 룩셈부르크와의 친선 경기 중 전반 45분경에 부상으로 인한 교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상이 데드 레그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허벅지 쪽에 타박상인데, 그러니까 큰 부상은 아니지만 와포드전 출장은 불투명하다. 뭐 요런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안 그래도 뭐 에릭센이 요새 뭐 이런저런 문제로 힘든데, 부상까지 겹쳤어요. 이거는 조금 유쾌하지는 못한 그런 소식. 참고로 브라이튼전에 끔찍한 부상을 당했었던 사진이 너무 슬픈데, 요리스는 이번 연도 내로는 훈련 복귀가 불가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진입니다. 요리스 주장님의 아내분께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것을 냉큼 집어온 건데,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리스 주장님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계세요. 훈련장에 또 나와가지고 주장답게 선수들을 또 독려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이 골키퍼를 볼 수 있는 선수가 가자니가와 아직은 어린 유스 키퍼인 화이트먼만이 남았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불안했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뭐 코미디라면은 코미디고, 여하튼 뭐 놀라운 소식인데, 자, 토트넘에는 봄이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미셸 봄 형님이 토트넘과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요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자유 계약 신분으로 토트넘과의 계약이 해지가 됐었죠.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이후에 팀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시간도 뭐 잘 보냈고, 쉬면서 토트넘 경기도 뭐 꾸준히 봤고, 뭐 여전히 선수들과 연락도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토트넘과는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요리스가 부상 당했었던 그 경기 때도 역시 보고 있었었는데, 부상 후에 바로 이제 안부와 응원을 또 주고받았다고 해요. 요리스에게도
골키퍼 코치인 토니 코치에게도요. 그러다가 이제 토트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이제 형님에게 물었던 거죠. 그리고 형님은 그에 흔쾌히 응했고요. 인터뷰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아직 핏이 되지 않았음을 느끼기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훈련에 매진을 해보도록 하겠다. 가자니가와 함께 다시 가즈아! 라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셸 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억들로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미셸 봄은 맏형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로테이션 선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봄 형님이 특히나 선발이 아닌 선수들에게 이 올바른 마음가짐과 훌륭한 파이팅을 불어 넣어 줬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어른이었던 그런 선수이자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토트넘의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팀 뉴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100% 못 나오는 요리스, 80% 못 나오는 에릭센, 복귀했지만 나올 확률이 극히 적은 로셀소 세세뇽이고요. 플러스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17일 오후, 그러니까 지금 경기 한 이틀 전인 거죠. 심지어 17일 오후에요. 오후에 런던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베이징에서 런던행 비행기 시간이 애매해서 평양, 베이징, 한국을 경유해서 런던으로 가는 또 한 번 지옥의 일정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체력적인 이슈가 분명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팀 뉴스를 바탕으로 선발 라인업을 나름 뽑아봤습니다. 요렇게요. 다이아몬드 442, 그러니까 4312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케인과 모우라 투톱이고요. 손흥민이 지친 와중에 모우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출이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나오더라도 교체로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다 풀타임을 뛰었어요. 근데 데니 로즈는 첫 경기만 풀타임으로 뛰었었고 두 번째 경기는 아예 안 뛰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가 아니라 데니 로즈를 한번 뽑아봤고요. 센터백들도 비슷한 이슈예요. 베르통원과 토비 알더 웨이럴트는 벨기에 대표로서 13일이 두 번째 경기였는데 다빈손 산체스는 16일이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 있을 거다. 올해에서 베르통원과 알더 웨이럴트 한번 뽑아봤고요. 오른쪽 풀백 같은 경우에는 포이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필승을 전제로 한 경기에서 부상 복귀를 하는 어린 선수인 포이스를 내보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 오리에를 한번 선발 라인업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가자니가겠죠. 그리고 뭐 알리가 훈련에서 뭔가 보여줬다라면은 은돔벨레를 제외하고 4-2-3-1도 가능하긴 한데, 아무래도 델리알리가 되게 대단한 거를 보여주지 않은 이상 은돔벨레가 조금 앞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4-2-3-1보다는 다이아몬드 442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봤어요. 별거 아닌데 괜히 좀 욕심나더라고요. 근래에 조금 잘 맞췄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떨런지. 앞서 우리를 조금은 답답하게 하는 소식들만 전했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럼에도 토트넘은 나아간다, 나아가야만 한다, 그렇기에 파이팅 하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 경기가 없는 동안 토트넘 뉴 스테디움에서 NFL 경기가 열렸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거의 뭐 관객들이 꽉 차 있어요.
6만 명 정도 운집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요렇게 케인도 구경을 왔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사진을 보면서 뭔가 이 괜시리 마음 한켠에 있었던 그 불안감, 케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뭐 약간 요런 불안감이었는데, 케인이 뭐 와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경기도 재밌게 즐기고 뭐 그랬대요. 괜시리 그 불안감이 조금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자, 이 사진도 좋죠. 포체티노 경질설이 앞에도 말씀드렸었다시피 그냥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체티노와 레비 회장이 NFL을 같이 관전하면서 찬물을 조금 끼얹습니다. 포체티노의 아내분이시고요. 레비 회장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뭐 도란도란 좋습니다. 더불어서 포체티노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로 휴가를 갔었어요. 겸사겸사 뭐 왕가 지원하에 뭐 강의도 했었다고 하는데 뭐 대충 이 매니지먼트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고 뭐 감정과 뭐 멘탈리티를 조금 강조했었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아무튼 여하튼 여러모로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의 A매치였다. 뭐 머리도 식히고 의지도 다 잡았으리라 기대가 조금 됩니다. 선수들 또한 국대에 가서 맹활약을 했어요. 어느 정도 환기가 좀 됐을 것 같은데 뭐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한 골 3개의 도움, 뭐 에릭센 같은 경우에도 1도움, 손흥민 선수가 2골 1도움, 토비 알더 웨이럴트가 골을 기록했고요. 벤 데이비스 역시 어시스트 하나를 적립을 했습니다. 상당히 활약이 좋았다라는 거. 더불어서 윙크스 역시 분위기를 잡으려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윙크스의 인터뷰인데 어느 클럽이든 겪는 시기다. 우리는 여전히 포체티노 감독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지금 이 뭐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뭐 신뢰가 없다. 막 뭐 올드한 레슨, 뭐 올드한 세션,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 사이의 불화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쩌면 가장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그리워하고 있는 선수죠, 현재. 델리 알리 소식인데 이 델리 알리가 폼 회복을 위해서 상업적인 활동을 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인 활동은 막 뭐 이 패션 브랜드 같은 거를 조금 론칭을 했었거든요. 그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업적인 활동을 줄이고 영양사를 고용을 했대요. 뭐 설탕도 아예 끊었고 또 근육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요가를 시작을 했다라는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아무튼 파이팅을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좋아요. 어느 정도 또 증명도 되는 게 훈련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몇 장 보고 가시죠. 인사를 나누고 있는 코치고요. 훈련에 돌아온 미셸 봄 형님이죠. 포체티노 감독과도 상당히 뭐 유쾌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이고요. 보시면은 훈련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 봐. 얼마나 잔망스러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포이세도 훈련 복귀를 또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 보였다. 컨퍼런스에서도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들 모두 분위기 좋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뭐 1대1로도 나눴고 다 같이 얘기하기도 했고 이 상황들에서 나는 스태프들과 정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니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는 아무래도 현재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숨지 않고 당당히 대면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요것도 요것도 반복이네요. 생각보다 팀은 꽤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와포드전을 앞둔 토트넘 뉴스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림과 동시에 토트넘 제발 진짜 제발